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하는 곳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에 따라서 TSMC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TSMC의 경우는 멤버십 구독자를 대상으로 먼저 빠르게 요약본의 리뷰를 남겨드렸는데요. 영상에는 조금 더 많은 그림과 자료를 함께 설명을 드렸으니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TSMC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TSMC가 어떤 회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TSMC가 반도체 생산 회사라는 것은 한 번쯤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우선 반도체 생태계는 크게 종합 반도체 기업인 IDM, IP 기업인 Chipless, 그리고 Fabless, 디자인 하우스, Foundry, 그리고 OSAT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표를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회사가 어떠한 생태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설계부터 웨이퍼 생산,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판매 유통까지 하는 회사가 있다면은 여기 파운드리 회사인 웨이퍼 생산과 패키징 그리고 테스팅만 하는 회사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파운드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 같은 설계 전문 기업이 있다면은 TSMC는 생산 전문 기업인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생산 공정을 전담하는 기업으로 자체 제품이 아닌 이와 같은 다양한 고객들로부터 수주를 받아 반도체 생산을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직접 반도체를 설계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을 대신 생산해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설계 능력을 갖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지 왜 굳이 TSMC에 맡겨서 위탁 생산을 하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TSMC의 대량 생산 능력과 제조 공정 기술 때문입니다. 아마 뉴스에서 한 번씩 10나노 공정, 7나노 공정, 그리고 5나노 공정에 대한 기사를 한 번쯤은 접하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나노 공정이란 웨이퍼 위에 그려놓는 회로와 회로 사이의 폭을 10억분의 1m 간격으로 줄였다는 뜻으로 미세한 나노 공정을 적용할수록 한 장당 더 많은 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1985년에 만들어진 ARM1 프로세서에는 25,000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ARM1 프로세서는 컴퓨터 및 노트북 내부를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2020년에 애플 M1 프로세서에는 16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칩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는 ARM이나 애플과 같은 회사가 하지만 이러한 설계를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고밀도 나노 공정의 생산 기술이 뒷받침되어야만 실제로 생산되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인텔, 삼성, TSMC, 글로벌 파운드리스, SMIC, 그리고 UMC가 갖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미세한 폭의 나노 공정으로 생산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과 TSMC입니다. 요약해서 TSM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칩을 생산만 하는 회사인 TSMC는 Lam Research, ASML, 한국 회사와 일본 회사들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아 AMD, 엔비디아, 퀄컴, 자일링스, 그리고 인텔과 같은 고객들에게 반도체를 만들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들은 포드, 토요타, 폭스바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클라우드, HPC, IoT 그리고 5G에 사용되는 것이죠. 최근에 생긴 반도체 숄티지 현상은 이렇게 엔드 유저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요.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는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7나노 공정 그리고 5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해줄 수 있는 회사는 극히 일부이기에 더더욱 품귀 현상이 과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TSMC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TSMC의 실적을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입니다. TSMC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12.68조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3분기의 매출액과 비교를 했을 때 4.4%를 상승했으며 2019년 4분기와 비교한다면 22%는 상승을 했습니다. 2020년 전체 매출액과 2019년 전체 매출액을 비교를 했을 때 25.17%의 성장을 해주었고요. 앞으로 20.06%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 이렇게 꾸준히 매출액은 우상향 성장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 그로스 마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마진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뺀 뒤에 나오는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퍼센테이지 값으로 얼마나 기업이 효율적으로 원가 비용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020년 4분기의 그로스 마진은 54%로 2020년 3분기 그리고 2019년 4분기에 비해서 그로스 마진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 효율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오퍼레이팅 마진인데요. 오퍼레이팅 마진은 영업이익률로 맨 처음에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뺀 다음에 거기서 영업비용인 R&D 그리고 인건비 등을 빼면 나오는 것이 영업이익이고요. 이것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나오는 것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이렇게 43.5%로 2020년 3분기와 2019년 4분기랑 비교했을 때 꾸준히 성장을 해주었고 매출액의 성장률과 함께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Net Profit Margi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et Profit Margin이란 순이익률입니다. 먼저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세금, 감가상각, 그리고 이자 비용을 감안하면 산출이 되고요. 이러한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순이익률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매출액의 39.5%가 순이익이고요. 이것은 기업의 잉여자금으로 투자,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의 일부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39.5%의 순이익률은 굉장히 높은 수치이며 2020년 3분기 그리고 2019년 4분기보다 높습니다. TSMC의 미래 전망을 감안했을 때 매출액의 성장률과 함께 순이익 또한 이렇게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TSMC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TSMC의 펀더멘털은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TSMC의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TSMC의 현금과 부채 현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 타이완 달러로 791조를 갖고 있고요. 1년 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146조의 타이완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롱텀 인베스먼트로는 27.73조까지 합치면은 TSMC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은 964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년 내에 탕감해야 되는 부채는 617조이며 장기 부채는 256조로 총 910조 정도의 부채 내역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964조의 현금으로 부채를 갚아도 충분한 현금이 남으며 전체 부채에서 256조는 장기 부채인지라 빨리 갚을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TSMC는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인지라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약 6조 정도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부채 또한 갚아나갈 수 있기에 TSMC의 부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재무 상태 또한 매우 건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TSMC의 펀더멘털과 재정 상태가 매우 좋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TSMC의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의 EBITDA 성장률을 2026년까지는 처음에는 25%씩 성장을 하다가 20% 정도의 성장을 해나갈 것이라고 잡았고요. 타이완의 effective rate는 11% 정도인데 보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20% 정도의 세금 비율을 넣었습니다. TSMC는 앞으로 100조 정도를 반도체 생산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기에 그것에 맞는 예산인 캐피탈 익스펜디처 그리고 네트워킹 캐피탈 또한 감안을 해서 넣었습니다. 연준은 가까운 미래에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기에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10% 정도를 주었고요. 장기 성장률인 4% 그리고 TSMC의 현금과 부채까지 감안을 했을 때 나오는 밸류에이션은 145.95달러입니다. 그 다음은 EBITDA 멀티플 그로스인데요. TSMC 경우는 인더스트리얼 쪽이므로 10.52 멀티플을 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EBITDA 밸류에이션은 196.27달러로 이것을 평균 잡으면은 171.11달러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TSMC는 121.94달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40.32%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SMC의 매출액은 어떤 산업에 주로 할당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은 2020년 4분기를 기준으로 스마트폰에서의 매출액은 51%고요.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에는 31%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에서는 3%이고 DC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이퀴먼트에서는 4%, 그리고 IoT에서는 7%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기별 성장률로 봤을 때 각각의 산업 성장률을 보시면은 비록 HPC 그리고 IoT에서는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으나 스마트폰은 13%의 성장률을 그리고 자동차와 DCE 부분에서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자동차 그리고 5G 시대가 오면서 자동차와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이퀴먼트 쪽에 들어갈 반도체 양이 매우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4차 산업 기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7나노미터, 5나노미터 그리고 3나노미터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TSMC와 삼성전자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내용을 보태자면은 인텔이 7나노 공정의 개발에 실패한 상태에서 TSMC는 이미 10억 개의 반도체를 7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해냈고요. 7나노 공정에서 보여준 불량률보다 5나노 공정에서는 더 낮은 불량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는 3나노 공정의 반도체 생산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벌써 2나노 공정의 기술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TSMC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TSMC는 펀더멘털과 재정 상태 그리고 미래 전망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으며 최근에 나스닥의 하락과 함께 진입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앞으로도 약 30.32%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 또한 확인을 했기에 저는 TSMC에 대해서 불리시라는 의견과 함께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